롱 레이어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히피펌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히피펌을 진행하기 전에 모질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저희가 마른 상태에서는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곱슬기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걸 잘 못 느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샴푸를 하고 나왔더니 이 곱슬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2년 전에 블랙으로 다 염색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만큼은 우리가 염색을 한 번 진행한, 그리고 여기는 반복적으로 진행한 모발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고객님이 뭘 하셨냐면 탈색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를 굉장히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약을 발랐는데 탈색했네? 염색했네? 이렇게 반응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히스토리를 정리한 거는 이렇게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PPT나 CLPP 이런 단백질을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는 건강한 모발이어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전처리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전처리를 시작하는데 반복적으로 염색했던 부분 있죠? 거기를 PPT를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건강한 모발에는 뿌리지 마시고요. 건강하지 않은 모발들 PPT를 전체적으로 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PPT는 분자가 커서 그냥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열 처리를 하지는 않는데 드라이기로 말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손상이 되게 많이 된 머리다 이랬을 때는 열 처리를 조금 더 권장해 드려요. 자, 빗질을 전체적으로 하시고요.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열을 드라이기로 말릴게요. 전처리를 바를 때 수분감과 그 다음에 펌제, 환원제를 바를 때 수분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흡수시킬 때 수분이 너무 많으면 공간이 좁아져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른 상태에서 전처리를 주는 게 좋고요. 펌제를 바를 때는 너무 마른 상태에서 하면 이 역할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분감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환원제를 이제 바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발라요? 손상도에 따라서 다르게 발라야 되겠죠. 여기를 1차적으로 바를 거고요. 2차를 바를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 여기 준비해 뒀어요. 선생님들이 쓰는 열펌제랑 똑같은 걸 준비했고요. 여기 손상모에 건강모를 한 2 정도 섞었어요. 그래서 8:2로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약을 도포할 때는 둘이서 바를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일하다 보면. 근데 팀마다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어떤 팀들은 반반 나눠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그러니까 사람이 반반 나눠서 따로따로 바르게 돼요. 근데 그거를 권해드리기보다는 저는 앞뒤를 권해드려요. 한 사람은 앞쪽, 한 사람은 뒤쪽. 왜 그러냐면 약의 발림성에 따라서 나오는 속도도 다르고 양쪽의 밸런스가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원제를 바르거나 이랬을 때는 앞뒤로 나눠서 바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자, 약을 도포할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돼요? 위에 약이 너무 많이 묻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바르기보다는 자, 중간에 한번 터치하시고요. 그 나머지 약들로 위로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선생님들 제가 빗질 어떻게 하는지 보이실까요? 항상 빗질은 이렇게 세워서 가는 거예요. 뉘어서 하게 되면 탄력이 생겨서 또 약이 밑으로 다 뭐예요?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게 하기 위해서는 빗질을 세워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굉장히 건강한 모발은 약액을 많이 발라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모발들 있잖아요. 그런 모발들은 약액을 조금 덜 바르는 것도 좋아요. 그냥
스킨 바르듯이 바르는 게 좋아요. 로션 바르듯이 좀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아주 얇게 펴 발라서 그거를 정리하는 개념으로 바르셔도 좋아요. 곱슬기가 굉장히 많은 모발들은 곱슬이 뭐예요? 층모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발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도톰하게 바르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의 곱슬기다 이랬을 때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약을 두껍게 필요하면 바를 수도 있지만 약간의 손상 모이거나 우리처럼 지금 모델처럼 뭐 한번 시술을 했다거나 이런 모발들은 손상이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과연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조금 얇게 바르셔도 돼요. 섹션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바디가 넓어요. 넓으니까 센터는 이렇게 잘 한쪽은 잘 묻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 묻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연화약이 일제가 하나도 안 묻었어요. 자, 이랬을 때 선생님들은 익숙하니까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우리 도와주는 인턴이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여기 체크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빠르게 반을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 번에 다 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한쪽 같이 넓게 같이, 그죠? 바디를 움직여가면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여기 밑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섹션을 넓게 떴어요. 그러면은 모아졌을 때 여기는 이렇게 바디가 짧고 여기 양쪽은 이렇게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쪽으로 당겨와서 한번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당겨와서 한번 더 발라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만 연화되고 여기 양쪽은 연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꼭 선생님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약을 도포할 때는 오늘은 제가 뿌리를 따로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내추럴하게 들어가지만 선생님들이 뿌리를 들어간다. 뿌리에 뭔가 볼륨을 살려야 되고 뭔가 작업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약액을 바를 때 다 90도로 다 들고 이 탑 쪽은 110도, 120도까지 들어서 이 볼륨을 그대로 다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버진 헤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건강한 모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염색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어두운 다크한 색으로 다 덮어놔서 그냥 건강하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시간을 1차적으로 7분만 체크하고 밑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 방치 7분 보겠습니다. 자, 7분 자연 방치했고요. 자, 이어서 이 밑에 남겨뒀던 데 바를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바를 거냐? 이 위에 부분은 지금 8:2, 2가 건강모가 들어갔고요. 여기는 손상모로 다 바를 거예요. 헤어라인 아까 뺐던 데 생각나시죠? 거기까지 다 바를 거예요. 자, 헤어라인까지 발랐던 데 더딥혀서 바르셔도 돼요. 머리숱이 많을 때는 섹션이 좀 얇게 뜨는 게 좋아요. 섹션을 굵게 뜨면은 겹치는 부분이 약액이 안 묻을 수 있으니까 좀 얇게 뜨시는 게 좋고요. 오늘 우리 모델처럼 숱이 좀 적은 분들은 좀 두껍게 떠서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선생님들이 경력이 적다 이런 분들은 좀 얇게 떠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얇게 뜨시는 게 좋고 경력이 많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 적겠죠? 그런 분들은 좀 굵게 떠도 괜찮아요. 조금 익숙한 선생님들은 왜 경력이 되게 많아서 뭔가 이렇게 약 바르면서 손상에 따라서 연화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롱헤어 같은 경우는 약을 분리해서 바르셔도 괜찮아요. 뭐 여기는 건강모, 중간에 손상모, 거기는 완전히 약 손상모 뭐 이런 식으로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은 약이다 이랬을 때는 시간차를 두고 바르셔도 괜찮고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자, 테스트를 봐야 되잖아, 그죠?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분은 당겨서 볼 거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접어서 볼 거고, 어떤 분은 꼬리빗을 이용해서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 뭘로 볼 거냐, 일단 로트를 말아서 볼게요. 로트를 말아서 보는데 제일 네이프선 안 나오는 부분, 자 이렇게 말아가면 끝에는 잘 나오고 위에는 잘 안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머리가 어때요? 위에는 건강한 부분이고 밑에는 손상모예요. 그러면은 좀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자 이렇게 귀 뒤에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귀 뒤에도 하나 말게요. 자, 이렇게 떠서 어떻게 마냐, 자 여기 로트가 면으로 잘 안 나오는 부분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건강한 부분을 테스트를 보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건강한 부분의 테스트를 볼 수 있게, 구렛나루 있는 부분이 또 펌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매직을 하실 때는 테스트 컬을 이렇게 롤로 안 말아도 되지만, 우리 지금처럼 히피펌이나 롤을 말 때 있죠, 이럴 때는 약간 테스트 컬을 말아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자, 끝을 뺄게요. 끝을 빼고 중간에 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방법을, 그쵸? 이 테스트 컬을 이렇게 말아 놓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 건강한 모발을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윗부분 연화 들어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모발이면 약액을 조금 많이 바르시고요. 손상 모발이면 약액을 조금 적게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더 바르면 되니까요. 자, 랩핑 하고요. 전체적으로 자연 방치 10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테스트 컬 말아놓은 거 있죠? 이걸로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나온 것 같은데 위에는 지금 안 나온 게 보이죠? 근데 이 상태에 우리는 끝에서 말아갔으니까 여기는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밑에 말고 위에 말아놨던 부분, 얘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어때요? 네이프에 끝에서 말아간 거랑 뿌리 우리 건강모부터 말았던데 요 틀리죠? 테스트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 보이시죠? 자, 요 상태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손으로 당겨서 얘네들이 처음에 탄력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많이 돌아가요, 그죠? 한 8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사이드 또 한번 볼까요? 여기도 어디에서부터 말았어요? 중간에서부터 말았어요. 손상된 데는 이렇게 다 빼놓고 버진 여기서부터 말았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중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았어요. 근데 연화가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당겨서 다시 돌아가는 거를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풀었을 때 거기 탄력까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뒤에랑 마찬가지 여기는 한 7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80%까지는 아니고 70% 정도.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70에서 80% 정도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주 내추럴한 펌을 한다 이랬을 때는 지금 정도 나왔을 때 와인딩이 들어가야 되고요. 굉장히 탄력 있는 웨이브를 원한다 이랬을 때는 조금 더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델이 어때요? 여기가 굉장히 건강모고 여기는 손상모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건강모는 조금 탄력이 덜 나오겠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보고요, 한 3분만 더 보고 들어갈게요. 밑에는 약을 도포 안 할 건데 위에는 다시 한 번만 살짝 도포가 들어갈게요. 지금처럼 재도포 다시 한번 하시고요. 자, 선생님들이 몇 분 더 방치할 건지, 전 아까 3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테스트를 봐주세요. 접어서 보는 걸로. 이렇게 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풀어보시면요. 얘네들이 얼마나 접히는지 보이시죠? 그거에 따라서 몇 분을 더 방치할 건지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짧게 보실 거라 그러면은 랩핑을 안 하셔도 되고요.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럴 때는 랩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3분 정도 더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랩핑 안 하고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이동할 때 연화가 과연화가 될 수 있으니까 연화가 완벽하게 다 나왔을 때는 pH를 자리에서 뿌리고 샴푸실로 이동하시고요. 연화가 조금 더 진행돼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환원제 그대로 상태로 옮기셔도 돼요.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잘 됐지만 이 머리가 파마약을 잘 이렇게 흡수하는 게 아니고 약간 뱉어내는 모질이어서 밑에 있죠? 이 손상된 부분 여기만 pH 밸런스 뿌리고요. 위에는 연화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샴푸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연화하고 중간 세척을 하고 나왔어요. 중간 세척을 아까 처음에 세척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손상된 부분에 pH를 먼저 뿌렸고요. 여기는 연화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어디 샴푸실에 가서 pH 밸런스 뿌리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세척하고 난 다음에 샴푸까지 한 번 더 해서 세척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트리트먼트 안 하고 나온 상태고요. 지금 뭘 할 거냐? 열 보호제를 먼저 와인딩 하기 전에 뿌릴 거예요. 자, 타올 드라이 깨끗하게 하고 열 보호제를 섹션 안에까지 흡수 잘 될 수 있게 나눠서 특히나 이런 네이프선은 모발이 얇아요. 얇아서 손상이 쉽게 되기도 하고 모발이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들어서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골고루 열 보호제를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백에서 앞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뒤로 일단 와인딩 하기 편하게 나눠 놓고요. 자, 헤어라인 쪽에 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첫 단은 조금 보면은 좀 두껍다라는 느낌의 섹션이 지금 주어져요. 자, 제가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지금 수분이랑 열 보호제랑 했어요. 근데 사이드로 준비해 놓은 게 이거는 수분 단백질인데요.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시는 로션 타입 있죠? 그걸 갖다가 물로 8:2 정도로 희석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묽게 팔이 8에서 9 정도 되면 되고요. 그 단백질이 1에서 2 정도 되시면 돼요. 근데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됐다 이럴 때는 2 정도 넣으시고요. 뭐 건강하다 이랬을 때는 1 정도만 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 와인딩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컬러 들어가거나 펌 들어갈 때는 항상 옆에 끼고 계시면 돼요. 자, 와인딩이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박스 형태로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좀 여성스럽긴 하지만 좀 캐주얼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가볍게. 그래서 끝을 살짝만 빼는 게 아니고 많이 뺄 거예요. 자, 끝을 길게 빼주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이 롱로트를 이용을 다 해서 다 스파이럴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와인딩이 들어가는데요. 끝에 있죠. 이 부분이 이 롤을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와인딩이 들어가 주세요. 자, 그대로 들어가시는데 이 와인딩 밑으로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데 너무 길게 말고 짧게 들어가서 위에 얹혀질 수 있게. 자,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네이프는 뿌리 가까이 말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 옥시피탈본 밑으로는 뿌리 가까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 위에서 받쳐주는 형태니까. 근데 위에는 우리가 열펌이긴 하지만 최대한 가까이 말아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두피에 가깝게 웨이브가 나오겠죠. 그래서 옥시피탈본 위쪽으로는 지금 여기 와인딩 한 것처럼 두피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말아주시고요. 이 옥시피탈본 아래로는 약간 여유 있게 말아주셔도 돼요. 자, 끝에 빼주시고요.
좀 길게 빼줘야지 이 뺀 느낌이 살아요. 그래서 너무 짧게 빼시면 끝까지 다 만 것처럼 보이니까 길이를 조금 여유 있게 빼주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롤의 형태를 그대로 다 따라서 올라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롤의 형태를 다 따라가지 않고 그 망 곳에서 계속 겹치게 말면 어때요? 위에가 더 겹쳐져서 열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더 굵게 나와요. 더 늘어나거나. 그래서 겹치지 않게. 자, 길게 빼고요. 겹치지 않게 위에까지. 제가 두피 가까이까지 안 말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2단 정도, 옥시피탈본까지가 아마 2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가볍게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마셔도 돼요. 네이프 움직이는 데는 여러분들이 뭐 가로, 큐브 아니면 세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볼륨을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내추럴하게 다대라고 하죠. 이렇게 세로로 마는 거 그렇게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 큐브 형태로 두피 가까이까지 말고 조금 떨어뜨려서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로로 마셔도 되고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위에서부터는 어떻게 볼륨이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옥시피탈본 위로는. 그래서 항상 들어서 두피까지 가까이까지 말아주시면 돼요. 자, 많이 빼주세요. 자, 많이 빼서 첫 단은 한 바퀴에서 2바퀴까지 딱 그 자리에서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부직포 있죠. 부직포는 안에서 열이랑 수분이랑 같이 잘 움직이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와인딩 하면서 계속 같이 부직포를 대지만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와인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직포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부직포가 꼭 있어야지만 안에서 열이 제대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직포를 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빼셔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건조해지지 않게 이렇게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부직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마는데 약간 건조해져서 저는 수분을 살짝 보충을 할게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고객님이. 그러면은 끝에서부터 말아가시면 돼요. 저처럼 빼지 마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강한 히피를 원하신다 이랬을 때도 끝을 같이 넣어서 마는 것도 괜찮아요. 자, 2단까지 다 말았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사선 느낌으로 제가 뜰게요. 수분 살짝 보충해 주시고요. 각도를 조금 들어서 말아주세요. 각도를 조금 들고요. 끝을 정확하게 빼주시고요. 여기서 한 바퀴에서 2바퀴 정도 돌리시고요. 그 다음부터 사선으로. 맨 위에는 처음 만 것처럼. 자, 사선으로 하면 우리가
이 바디를 섹션을 짧게 떴더라도 이렇게 한번 사선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 바디가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코너를 살짝 빼주세요. 좀 짧아지게. 이 바디가 너무 길지 않게. 자, 조금 각도를 들어주고 끝을 빼주고 두 바퀴 정도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선으로 쫙 올라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끝을 뺄 거니까 한쪽으로 치우고 여러분들 저는 지금 롱로트를 사용하지만 선생님들 짧은 거 사용하셔도 돼요. 짧은 거 사용할 때는 어디에 힘을 더 둘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조금 강하게 말 거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조금 더 말아주시고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두 바퀴 정도 돌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모발의 끝부분에 힘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끝부분을 조금 더 올라가시고요. 뿌리에 힘을 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밑에를 말고 위에를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중간까지 다 말았어요. 끝을 뺀 거 보이시죠? 사이드로 가서 한꺼번에 마셔도 되고요. 저는 중간 맨 위에 탑 부분 있죠. 크라운만 남겨두고 다 말고 넘어갈게요. 똑같이 사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약간 뒷방향으로 하면서 뺄게요. 자, 뒷방향으로 끝을 빼주시고요. 두 바퀴 돌리고 쭉 로트를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탑 빼고 다 말았어요.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면 되겠죠? 각도를 사이드는 다 들어서 할 거예요. 들어서 끝을 빼고요.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이드 쪽에 앞머리 쪽은 헤어라인 쪽은 숱이 적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볼까요? 자, 짧은 걸로 한번 말아 볼게요. 짧은 걸로 말아도 충분히 다 말아져요. 자, 이렇게 같은 호수고요. 끝을 빼세요. 끝을 빼시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부터 시작해서 살짝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바디를 다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윗부분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또 뒷방향으로 조금 말게요.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냥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섹션이 조금 넓어서 좀 나누고요. 자, 끝을 빼고요. 최대한 가까이까지. 그리고 부직포가 너무 안으로 많이 안 들어가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공간이 부직포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서 머리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사이드도 끝을 빼고요. 기본으로 말고 올려주세요. 말면 되겠죠? 자, 우리 모델이 이쪽이 가르마였어요. 그래서 가르마 방향 넘겨주시고요. 자,
자, 센터부터 오지 말고 저는 이제는 앞부분부터 들어갈게요. 왜냐면 센터 여기 탑 있죠. 여기서부터 오게 되면 여기는 다 잔머리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머리화 돼 있는 것들이 너무 작게 남아 있을 때도 선생님들이 말기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로트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수분을 더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영양을 더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열 처리 들어갈 때 열이 조금 덜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쪽을 먼저 말고 뒤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앞쪽으로 빗질해서 움직이고요. 끝을 앞머리에서는 끝을 너무 많이 빼버리면 또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끝을 조금만 빼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끝부터 다 마셔도 돼요. 그래서 앞머리가 너무 날린다 이랬을 땐 끝을 다 마시고요. 앞머리가 그래도 약간 두껍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다 이랬을 때는 끝을 살짝 빼셔도 돼요. 근데 이 뒤에 뺀 것처럼 많이 빼면 오히려 앞머리에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거는 권장해 드리지는 않아요. 저는 아주 조금만 뺐어요. 뺀 듯 안 뺀 듯.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렇게 아주 안 뺀 것처럼. 그 대신 뺐어요. 자세히 보면. 자, 앞머리도 와인딩 들어갔어요. 그러면 뒤에서부터는 앞머리에서 정리가 됐으니 뒤에서부터는 빼도 되겠죠? 자, 각도 들어서 말아주시고요. 또 들어서 어떻게 똑같이 그 대신 여기는 앞머리랑 뒷머리랑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을 많이 빼기보다는 중간 정도로만 빼주세요. 빼기는 했는데 너무 많지는 않고 그리고 안 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그래서 뒤에랑 연결될 수 있게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많이 뺄 건지 덜 뺄 건지. 탑으로 왔어요. 뒤에 어디? 크라운 부분 왔죠. 여기서는 움직이는 라인이 있잖아요. 이 머리에 모류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뜨시면 돼요. 자, 우리 사이드 들어가고 앞쪽에 들어가면서 여기 남는 게 어디까지 남는지 보고 제가 조절해서 들어갈게요. 옆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섹션을 나누시고요. 자, 모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눴어요. 끝을 많이 뺐어요. 빼서 들어가고요. 똑같이 위로 올라갈수록 로트 길이를 다 써요. 자, 앞쪽에 자, 끝을 다 빼주시고요. 여기서 바퀴수 확인하시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바디를 다 사용해서 해주세요. 자, 힙핀은 전체적으로 잔머리까지 다 말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정말 짧은 잔머리다 이런 머리들은 따로 우리 일반 노트 있죠. 그거를 사용해서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짧은 모발은 이렇게 이 안까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잔머리화 돼 있는 이렇게 짧은 머리인데 말 수가 없어. 근데 얘네들이 너무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면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그냥 작은 우리 일반 노트로 사용해서 말아주시면은 결과물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모델처럼 이렇게 긴 머리다 이랬을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방법으로 말면 되지만 짧은 모발이다 이랬을 때는 뭘로? 일반 노트로. 이 템플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가르마가 여기가 큰 쪽이잖아요. 그래서 템플 여기에 이어지는 부분은
앞에 이미지를 관장을 하기는 하지만 끝을 빼는 게 좋아요. 왜? 여기에서 움직이는 선들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뒤에처럼 똑같이 끝을 빼서 말아주시고요. 위에 말 때 제가 끝을 조금 덜 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벌써 말아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움직임이 너무 무겁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조금 덜 이렇게 어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에서? 여기 앞머리에서. 자, 이제 두 섹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파트로 나눠서 들어가면 돼요. 자, 앞머리. 여기가 앞머리 이미지를 관여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끝을 다 말아주라고. 약간만 빼라고 말씀드렸죠. 끝을 많이 빼지 마시고요. 말아주세요. 가까이까지. 그래서 정리될 수 있게. 자, 이런 머리 다 말아주세요. 빠지지 않게. 잔머리를 남겨두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다 말아주시고요. 노트에 바디를 다 사용해 주세요. 노트 바디를. 여기는 빠진 것들은 앞에 말면서 다시 말게요. 자, 이렇게. 자, 뒤에 여기를 말겠습니다. 항상 두피부터 깨끗하게 빗질 하시고요. 자, 끝을 빼지 마시고 여기는 다 말게요. 얼굴에 감싸면서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다 말겠습니다. 잔머리까지 다 말아주세요. 자, 여기 이제 위에 탑만 말면 돼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크라운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한꺼번에 진행을 할게요. 끝을 앞쪽이죠. 여기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빼라고요? 끝을 조금만 빼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신 바디를 다 이용해서 나머지는 들어가요. 자, 뒤에는 끝을 많이 빼도 돼요. 그죠? 끝을 여기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많이 빼도 돼요. 자, 탑에 크라운에 움직이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 움직임을 모류의 방향을 따라서 편안하게 섹션을 나누시면 돼요. 굳이 하나를 정해놓고 뜨지 마세요. 그냥 모류를 찾아서 하는 게 나중에 손질하기도 좋고요. 시간이 흘러도 예쁘게 떨어져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이 클 때는 내추럴하게 다 내렸다가 그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섹션을 나눠라.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펌이 아니고 뭐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뭐가 있어요? 볼륨 매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펌도 모류의 방향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가 내추럴하게 손질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요. 시간이 흘러서도
내가 얻고자 하는 커팅했던 선들, 그다음에 펌을 했던 선들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래서 탑은 무조건 모류의 흐름을 잡아라. 자, 끝까지 모류를 다 빼주시고요. 2바퀴 돌린 다음에 이 바디를 이용해서 와인딩. 마지막 하나예요. 마지막 하나까지 다 정성 들여서 다 말아주세요. 끝을 빼고요. 바디를 따라서 다 말아. 자, 끝났어요. 와인딩 끝났고요. 줄 연결해서 열 처리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와인딩이 끝났어요. 전체적으로 여성스럽지만 경쾌하게 떨어질 수 있게 끝을 다 뺐는데 어디는 넣었어요? 앞머리 있죠. 앞머리 얼굴에 관여하는 부분들은 끝을 조금 덜 뺐어요. 그리고 덜 빼고 여기 앞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끝을 뺐을 때 얼굴을 감싸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으로 다 전체적으로 집어넣어서 와인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열 처리 연결해서 들어갈 텐데요. 75도로 10분 들어가겠습니다. 75도로 10분 열 처리 들어가고요. 자연 방지한 다음에 부직포 빼서 지금 열을 완전히 다 식혔어요. 그래서 수분이랑 열이랑 다 날아간 거 확인하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중화 들어갈 때 제가 샴푸실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제가 나머지는 샴푸실 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중화를 할 때는 아래든 위에든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로트가 지금 말림이 되게 여러 겹으로 말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안에까지 다 흡수될 수 있게 손으로 만져서 흡수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지 안에 바퀴수까지 정확하게 중화가 돼서 컬이 유지가 잘 되겠죠. 그리고 중화를 할 때 위에서 하게 되면 밑으로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는 것들은 중화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흘러내렸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7분 보고 로트아웃 할 거예요. 로트아웃 하고 헹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죠. 단백질 트리트먼트.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나올게요. 중화 7분 보고 로트아웃 하고 전체적으로 다 헹군 다음에 트리트먼트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끝에 보이세요? 다 빠져 있는 거? 캐주얼하게 굉장히 잘 빠졌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디퓨저로 말릴 거예요. 얘를 그대로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무리 제품을 어떤 거 쓸 건지 결정하시는데 저는 폼으로 돼 있는 이렇게 무스 타입으로 돼 있는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컬 크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에센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 빗으로 발라서 전체적으로 트리트먼트를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세요. 고객님이 집에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돌려서 말리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히피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객님이 돌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내추럴하게 손질하고 다닐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떨어서 내추럴하게 발라서 말렸어. 이제부터 말릴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말리면 훨씬 더 볼륨감도 유지되고 컬도 예쁘게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찬바람이랑 따뜻한 바람이랑 같이 섞어가면서 말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추럴하게 말려드리면 고객이 댁으로 돌아가셔서 손질하고 다닐 때 그냥 컬크림이라던가 아니면 에센스 종류 발라서 그대로 말렸다가 털면 돼요. 그러면 같은 현상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거를 드라이기로 말리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컬이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다 같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돌려서 말리게 되면은 위에가 다 컬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아래 위에 이렇게 부분 다 나눠서 다 끝까지 돌려가면서 말려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렸죠? 디피저로 전체적으로 내추럴하게 말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끝까지 다 하고 제가 볼게요. 자, 디피저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렸어요. 어때요? 자, 볼륨감도 좋고 리치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내추럴하게 말리고 싶으면 집에서는 디피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제품을 다 전체적으로 바르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말렸을 때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보셨죠? 내추럴하게 흐르는 거. 그대로 말리시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내추럴하게 말릴 수 있고요. 저처럼 디피저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볼륨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탄탄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디피저랑 이용했을 때 내추럴하게 말렸을 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더 굵은 느낌을 내고 싶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아래 위에 나눠서 돌려가면서 말리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총 몇 가지? 3가지 방법으로 말릴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뒤에까지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뿌리 볼륨도 좋고 위에서 흐르는 선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지금 마무리 제품 바른 거는요, 여러분들 쓰시는 컬 에센스 있죠? 컬이랑 오일 에센스 걔네들이랑 같이 2개 믹스해서 발랐어요. 끝에서 마는 방법과 두피에서 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트위스트로 마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트위스트는 너무 강한 느낌이 리치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로 뭉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요즘의 유행에 맞게끔 이렇게 내추럴하게 다 흩어질 수 있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다른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